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취미발전소 강사 엄윤경입니다. 저는요, 관양동에서 그림 공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천에다가 예쁜 그림도 그려보고 또 물감 염색도 해서 가방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에코백인데, 에코백은 요즘 여러분들 타이다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묶어가지고 물감도 자연스럽게 뿌려가지고 번지는 효과를 갖는 그런 것을 타이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메고 다니는 에코백에 타이다이로 염색도 해서 한번 예쁘게 패션 제품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에티켓 무릎 담요라고 해서 스카프도 되고 무릎에 걸쳐도 되고 허리 묶어도 되는 스카프도 자연스러운 물 번짐을 통해서 붓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런 두 가지 패션 아이템을 같이 메고 다니고 스카프도 착용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예쁜 뒤에 볼 수 있는 저 얼룩말을 그릴 거예요. 솜을 넣어서 집에서 사용하면 계속 볼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천 아트가 뭔지 또 패브릭 아트가 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종이다 그리잖아요. 근데 종이다 그리면은 금방 구겨지기도 하고 맨날 갖고 다닐 수 없어서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에다 그리면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집에다 줄 수도 있고 또 오래오래 사용하다가 더러워지면 빨 수도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공예 제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섬유공예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염색하는 거를 패브릭 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도 그릴 수 있고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수채화 느낌처럼 막 번지게도 그릴 수 있어요. 다 공통점은 천에다 그린다는 거, 그리고 그걸 우리 생활에 쓴다는 거. 그게 바로 공예라는 장점, 공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림 그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타이다이 한번 해볼게요. 타이다이가 뭔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티셔츠도 염색을 하고 막 신발도 염색을 하고 막 다양하게 염색을 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타이다이를 할 때 염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빨아서 물이 막 흘려버리면 입고 나갔다 다른 옷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다이를 할 때는 꼭 섬유 전용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고 물이 안 빠지는 건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 오늘 작업할 거는 물이 잘 안 빠지는 염료를 가지고 타이다이를 해볼 거예요. 타이다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타이가 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모양을 표현한다. 그래서 타이다이. 다이라는 건 염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자연스럽게 염색한다. 이게 바로 타이다이예요. 그 전에 색깔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 다 알겠지만 빨강 파랑 섞으면 뭐 나오고 빨강 노랑 섞으면 뭐 나오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염색을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빨강에 이건 딱 빨강은 아니지만 이런 핑크기에 붉은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천은 말라져 있으면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에 한번 담궈서 염료가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 깨끗한 물에다가 담그고 물이 너무 많이 뚝뚝 떨어지면 물감이 여려지니까 한번 꼭 짜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좀 여리게 염색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하고 조금 진하게 하고 싶으면 요걸 살짝 말려서 촉촉한 상태, 지금은 촉촉한 상태면 요거보다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하면 더 진하게 색깔이 나와요. 지금 요 상태로 해볼게요. 염료가 재밌는 거는 요 상태로 해서 담그기만 해도 스스로 염료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염색이 돼요. 오랜 시간 이렇게 담궈두면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올라오고 반대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이게 구기는 모양대로 염색이 돼요. 반대로 이쪽은 핑크를 담궜죠. 그러면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할 때도 밑에 신문지나 또 못 쓰는 종이 그리고 이렇게
방수가 되는 뭐 호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옷 같은 데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꼭 앞치마나 아니면은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살짝 털어주면 요 상태로 말리면 요 무늬 요대로 그냥 염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파랑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파랑색의 반대는 이렇게 오래 담그면 오래 담글수록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빨리 빼면 빨리 뺄수록 여려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바로 빨면 그대로 물감이 다 빠져버리니까 반드시 말리고 한 2시간은 말린 다음에 그 다음날 한번 다려서 사용하는 게 오래오래 보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빨강, 파랑 중간에 하양이 있는데 그러면 빨강이랑 파랑이랑 아예 만나게 해볼까요? 그러면 핑크 부분까지 파랑을 담궈 볼게요. 와. 그러면 핑크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죠? 빨강, 파랑 섞으면 보라 나온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죠. 그리고 아니야, 이 상태에서 나는 빨강이 가운데 줄만 있으면 좋겠어. 그럼 과감하게 접어요. 그래서 빨강을 다시 담궈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문양을 만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흐르게도 하면 자연스럽게 문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빨강, 파랑인데 조금 더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나는 한 줄을 넣어볼래.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쭉 나오는데 파란 부분이 있는 데는 연두색으로 변하고 윗부분은 노란색인데 약간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좀 칙칙한 노랑이 됐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섞인 거에 따라서 염색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머 나는 이렇게 진한 노랑을 원하지 않았어 할 때 있죠. 요거보다 열여야 되는데 너무 진한 노랑을 넣는데 그러면 물을 바로 뿌리세요.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을 뿌리면 연해지죠. 내가 했던 실수가 사라집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또 염색이 되죠. 그래서 마르기 전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망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염색을 여기저기 담가보고 또 다른 색깔도 뿌려보고 이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줄무늬가 너무 길면 다시 구길게요. 구겨서 색깔을 다 섞어볼게요. 짰어요. 그러면 보다 자연스럽고 여기 구겨진 상태로 무늬가 또 크랙이 이렇게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땅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늬인데 이런 무늬들을 타이다이에서 많이 좋아하고 원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 물감이 별로 진하지 않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는데 만약에 진한 색을 하려면 엄마들이 쓰는 일회용 장갑 같은 거 끼고 해야지 나중에 손이 새까매지니까 그런 장갑 끼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할 건데 좀 아쉬워서 사방 모서리만 파랑 다시 담글게요. 그래서 요거 조금 오랫동안 담궈두면 더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핑크색은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파랗게 해서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 상태를 그냥 던져두면 물감이 흘러갖고 내가 이렇게 예쁜 색깔을 만들어 놨는데 마음대로 막 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만족해 그만할래 그럴 때는 여기 집게 같은 데다가 걸어서 말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말려두고 한 2시간 말리면 이대로 염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다려서 요거는 천조각이지만 요거 또 하나 요렇게 염색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손바느질하면 조그만 주머니나 파우치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거기다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토끼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심지어 자기 이름 같은 거 써가지고 손쉽게 뭐 컵받침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요 상태로 보면은 딱 마스크 들어갈 사이즈여가지고 2개 붙여갖고 마스크 보관함 만들어도 되겠어요. 요대로 일단은 말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재밌는 타이다이 방법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건 치울게요. 타이다이를 하는데 타이다이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담가 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문양을 내는 것도 타이다이에 속하고요. 자연스럽게 문양을 만드는 걸 다 타이다이에 속하는데
저희가 에코백 여기 뒤에 보시면 네모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모난 판을 두고 염색을 해서 네모나게 나왔는데, 이 판을 삼각형으로 자르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동그라미 모양을 하면 동그라미 나와요. 그래서 판염이라고 하는데, 판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쉽게 하려면 이런 천, 아니면은 집에 오래됐는데 손수건이 너무 얼룩져서 못 쓰는 것들 있죠. 그거 염색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삼각형으로 적어 볼게요. 자, 삼각형 적고, 또 삼각형 적고, 계속 삼각형 적어요. 적고, 또 삼각형 적고, 삼각형 적어요. 요것도 타이다이인데, 이거를 묶는 방법이 고무줄로 묶어서 고정할 수도 있고, 고무줄을 묶으면, 묶어볼게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게 좋으면 이렇게 묶어도 되고, 반대로 주름 말고 나는 조금 멋지게 묶고 싶은데 그럴 땐 주름 말고, 저는 요번에 이걸로 할게요. 집게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네모나게 해도 돼요. 근데 염색을 할 때 집게를 집은 부분은 염료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집게 모양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은은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게를 3면을 다 집어 볼게요. 2개, 3개. 요렇게. 정말 쉽죠? 집에서 있는 집게나 빨래 집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직사각형 무늬지만 빨래 집게는 반달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쭉 꼽을 수 있어요. 이걸 풍덩 담글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천은 물이 없으면 염색이 잘 안 돼서 이 상태로 물에 한번 담글게요. 꾹꾹꾹. 그러면 이렇게 담그더라도 안에 있는 친구는 물을 조금밖에 안 먹고 밖에 있는 천은 물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밖엔 좀 더 진하게 염색이 되고 안에는 조금 흐리게 염색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밖에는 더 진하고 안에는 더 마르게 하고 싶으면 이 상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건조시켜요. 반건조 오징어처럼. 그러면 안과 겉이 더 확실하게 염색 차이를 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아까 우리 풍덩풍덩 담가서 그 천 염색했잖아요. 지금 조금 다르게 물감 뿌려서 해볼게요. 이거는 더 쉬워요. 선생님이 준 키트를 보면 이렇게 조그만 꼬마병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 꼬마병에 있는 물감들은 원액이라고 하는 거여서 되게 진해요. 그래서 조금 덜어놓고 선생님이 준 물감에 한 10분의 1만 넣고 물을 많이 채우면 연해지고, 또 반만 채우면 좀 진하기 때문에 준 병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말고 물감 조금 덜어서 병에서 자기가 원하는 농도만큼 염색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삼각형이니까 모서리만 염색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서리에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색깔 섞는 거 배웠죠? 자, 이거는 초록색인데 여기다가 노란색 꼭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두색이 됐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연두색이랑 초록색이랑 염색이 됐어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초록색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한쪽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빛 나는 파란색. 그리고 또 노란색.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이 떨어지니까 밑에 뭐 받칠 게 필요하겠죠. 집에서 쓰는 쟁반 있잖아요. 과일 깎아 먹는 쟁반 같은 거, 플라스틱 쟁반 같은 거 받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냅두고 이쪽 끝에 또 초록색으로 염색할게요. 그리고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렌지 색깔이 있는데, 오렌지 색깔은 핑크에다 노란색 좀 섞으시면 돼요. 딱 나는 오렌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3원색이라고 해서 물감은 3가지 색깔이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염색이 끝난 거예요. 꼭지점이 들어간 삼각형. 요거 지금 풀어보면 물감이 다 번져갖고 모양이 안 나오니까 저희 에코백 할 때까지 걸어두고 기다리고 우리 에코백 끝나면 그때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는 말리는 대로 슝 이렇게 꼭 걸어두세요. 그래야 물감이 자연적으로 빠져가지고 삼각형이 유지될 거예요. 걸어뒀어요. 자,
그러면 에코백은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물감에 담그기도 하고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뭘까? 이것도 귀찮고 담그는 것도 귀찮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한 번에 확 멋지게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게 티셔츠라고 생각할 때 마구잡이로 구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구잡이로 구겼어요. 이 상태에서 티셔츠 같으면 목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겨진 것대로 지금 염색감이 이렇게 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목 부분 말고 밑에 부분 이렇게 줄가게 하고 싶은데 그럼 차례차례 접어서 구기고 나는 사선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린이라고 써있는 데가 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겨서 염색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손을 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양이 염색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라고 난 밑부분만 염색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티셔츠 밑에만 이렇게 담그고 난 팔 부분 이쪽 부분에 땀을 너무 흘려서 지저분한데 그 팔만 염색하는 거예요. 팔만 담궈서 오른쪽 빨강 왼쪽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귀찮아. 그러면 나는 손수건을 소용돌이처럼 해볼게. 그러면 동그랗게 해서 돌려볼게요.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도너스처럼 돌렸어요. 그러면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로 이대로 고정시켜줘요. 막 고무줄도 막 감아요. 고무줄 한 두세 개로 내가 소용돌이 친 모양대로 진짜 타이다예요. 그냥 이 상태로 끝났는데 이 상태로 풍덩 담그면 서로 다 물감이 스며들어 가지고 소용돌이가 잘 안 나타나요. 이럴 때는 선생님 키트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분무기 있거든요. 거기다 물감을 넣고 이렇게 한번 담근 다음에 뿌려주면 안에는 하얗고 겉에는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선생님 미리 해놨는데 짜잔 그렇게 소용돌이를 해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소용돌이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소용돌이로 이건 좀 크죠. 소용돌이로 잡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염색했어요. 이렇게 소용돌이 방법이나 막 구기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거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좀 크거나 티셔츠 같이 많이 구겨지는 좀 큰 물건이어야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건 염색을 안 했는데 집에 티셔츠 또 손수건 뭐 이런 것도 모자 이런 것도 뻣뻣하고 잘 구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고무줄을 묶어서 스프레이 있는 걸로 뿌려주고 한번 뿌렸을 때는 염색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요거 소용돌이 말리고 나면 요거 오렌지색 보이는 부분 요 정도만 염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말린 다음에 노란색 물에 또 풍덩풍덩 달리면 바닥이 노랗게도 되고 그러니까 타이다이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친구들이 타이다이 한 번 했는데 저 친구는 잘 나왔는데 내 거 너무 안 나와서 속상해서 안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했던 거 말려가지고 또 다시 한번 염색을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이다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려고 했던 요 뒤에 보이는 예쁜 에코백 한번 염색해 볼게요. 에코백 하나 예쁘게 염색해서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판염 네모난 판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렇게 풍덩풍덩 담그는 거랑 염색 뿌리는 거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염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 것처럼 이건 진한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장갑을 낄게요. 안 그러면 손톱 사이에 다 물감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창피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장갑을 낄게요. 친구들도 집에 있는 일회용 장갑 같은 거 끼고 바닥에는 그 꼭 뭐 하나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친타월 같은 거 옆에 같이 두고 이렇게 번지거나 할 때 좀 닦아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백은 약간 두꺼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염색했던 천보다 약간 두꺼워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염색을 해야 돼요. 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천이 아까 우리 손수건처럼 얇은 천은 물이 금방 들어요.
이렇게 얇은 천은 잘 구겨지기도 하지만 물감도 금방 흡수하고 물도 금방 흡수해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염색이 되고 가볍게 염색이 되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면 염색이 잘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두껍다 느끼는 것들 있죠. 뭐 이런 에코백이라든지 두꺼운 티셔츠 이런 거는 물감도 천천히 먹고 물도 천천히 먹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한 15분 만에 딱 끝내야지 하면 염색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염색하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얘는 밝은 색도 금방금방 먹는데 얘는 뚱뚱한 애하고 두꺼운 애여서 물감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내가 두꺼운 에코백을 염색하겠다 그러면 시간도 조금 투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염색을 해줘야 돼요. 얘가 많이 먹어버려서 밖에 보이는 색깔은 진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천을 염색할 때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게 좋겠어요. 얘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천을 염색을 시키려면 물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얘는 물에 살짝 담글게요. 골고루 물을 먹어야만 얘가 염색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잘 확인해서 척척하게 다 젖었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안 먹은 부분에 집에 분무기 하나씩 있죠. 화초들 가꾸는 분무기에 물 넣어서 골고루 물이 붓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이쪽은 또 먹었는데 이쪽은 안 먹었어. 이런 것 때문에 염색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염색이 잘 나오는데 저는 허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물을 먹어야 염료가 이 물을 따라서 이 섬유 속 깊숙 들어가서 나중에 빨았을 때도 잘 안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친구가 촉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염색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윗부분은 염색하기 싫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윗부분은 조금 하얗게 나오는 게 좋아서 이게 잘 정리를 안 해두면 얘가 막 몸에 묻어가지고 원치 않게 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서 이쪽은 염색이 안 되도록 묶어 놓을 거예요. 윗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얗게 나올 수 있게 묶어 놓을게요. 그럼 이 가방을 3등분해서 접으면 되겠어요. 지금 샘플로 선생님이 한 거는 이렇게 3등분으로 접었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저거는 3칸이 아니고 나는 더 자잘한 사각형을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걸 더 조그맣게 접으면 되겠죠. 나는 6칸짜리 조그만 사각형을 갖는 에코백을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줘서 네모네모를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나는 세로 줄무늬만 할래. 그럼 이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싫어. 나는 왠지 조금 다르게 삼각형이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아까 그럼 우리 삼각형 했던 것처럼 이거를 삼각형으로 계속 이렇게 접으면 돼요. 에코백 우리 샘플은 지금 하는 거 사각형으로 하지만 마음대로 접어서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접는 것도 싫고 나는 바로바로 새 거를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접어서
아까 통에 만들었던 우리 물감 했던 것처럼 풍덩풍덩 담그면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말리고 다음에 또 다른 색깔 넣어서 풍덩풍덩 접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풍덩풍덩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싫으면 이 상태에서 물감을 확 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물감 그냥 확 뿌려서 번지는 만큼, 그러면 물감 확 뿌려진 것처럼 가운데부터 이렇게 물감이 펴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샘플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3등분 할게요. 3등분 하나.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접으면 너무 뚱뚱해져서 안에는 염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앞쪽으로 접었으면 한쪽은 뒤쪽으로 접을게요. 골고루 염색이 되도록. 그래서 아직도 얘는 뚱뚱한 애여서 물이 안 먹는 애가 있어서 물 뿌렸어요. 자, 그리고 3등분 세로도 그렇게 접어야겠죠? 이렇게 접으면 가운데 있는 애는 염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3등분인데 하나는 앞쪽으로 접고 하나는 뒤쪽으로 접을게요. 염색이 잘 되게 할게요. 자, 짜잔. 그러면 요 네모 모양이 염색이 돼서 뒤에 있는 샘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하얗게 하고 싶고 여기만 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염색이 좀 덜 되도록 이러한, 저는 종이를 이용해서 했는데 집에 쓰는 상자각, 뭐 플라스틱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돼요. 뭐 심지어는 나는 나뭇잎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나뭇잎 이렇게 붙여도 되죠. 근데 나뭇잎은 부서지니까 나뭇잎에다 이렇게 딱딱한 거 대고 나뭇잎 하나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그 무늬를 쓸 수 있고, 이건 정말 창작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원하는 무늬를 염색하려면 잘 생각을 해보고 원하는 이 막는 도구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라인이 이렇게 선명하려면 이게 너무 조그마면 이 밖에 부분이 너무 넓어서 흰 부분이랑 줄 부분이랑 구분이 안 돼서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형 같은 거 할 때는 막는 부분이 좀 많게 보여, 염색되어지는 부분은 선처럼 보이게 좁게 이렇게 하는 게 염색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조금씩 요만큼 남기고 판을 만들었고, 앞뒤로 같아야 동일한 부분을 눌러주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하나 더 잘라서 뒤에다가 댈게요. 앞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겠죠. 우리 타이다이니까 이제 묶어 볼게요. 묶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다이는 선생님은 손에 힘이 별로 없어서 타이다이 할 때 꽉 안 묶어지는데, 남자친구들은 너무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꽉 묶어갖고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하얗게.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슬렁슬렁 묶어갖고 안에 하얀 게 없고 그냥 전부 다 시퍼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적당히 묶어야 되는데 몇 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주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별무늬처럼 막 주름이 갔잖아요. 그 부분은 묶을 때 얘네들을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막 주름이 지게 묶어서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은 힘이 5밖에 안 돼가지고. 자, 이 정도는 묶어줘야 타이다이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1차적으로 실로 찌글찌글하게 묶어줘요. 근데 별처럼 나오고 싶으니까 일정하게 묶지 말고 이렇게 막 사선으로도 묶고 할게요. 자, 이건 힘을 써야 되니까 말을 줄이고 묶어볼게요. 일단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가로 부분만 묶어볼게요. 힘이 있는 친구들은 세게 묶어주고, 근데 너무 빡빡하게 묶으면
하얗게 된다는 점. 그럼 이렇게 모양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많이 구부러졌는데 이쪽은 또 안 구부러졌죠. 일부러 그렇게 해도 되고, 구부러진 데를 좀 자연스럽게 손으로 펴도 되고. 저는 좀 필게요. 좀 피고 여기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됐죠. 이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려줄게요. 자, 이제 세로 갑니다. 세로. 세로는 손잡이가 있어서 좀 하기가 나빠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좀 묶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금 힘이 들어요. 이건. 티셔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하는 무늬대로 접어가지고 꽉 묶어주면 돼요. 이 묶어주는 모양에 따라서 우연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윗부분도 이렇게 스칼럽이 조개 모양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했는데 이 모서리 부분은 잘 안됐죠. 모서리도 이렇게 들어가야 예쁜데 이렇게 들어가야 주름이 지는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고무줄로 다시 한번 긁을게요. 꽉! 집에 쓰는 고무줄, 흰 고무줄, 모음 고무줄, 아무 고무줄이나 다 돼요. 저는 힘이 모자라서 고무줄로 한번 더 묶을게요. 고무줄로 묶는 이유는 조금 힘이 모자란 친구도 고무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꽝꽝하게 묶을 수 있어요. 저는 모서리가 예쁘게 나오면 좋겠어서 모서리 부분을 다시 묶어요. 최대한 땡땡하게 돼요. 묶을 때는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묶으면 좀 덜 풀리고 잘 타이다이가 잘 돼요. 짠.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 마음대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올 수 있어요. 짠. 모서리도 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니까 이게 어떤 친구들은 아예 안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 정도 움직이면 염색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했을 때 확 꺾이지 않고 요 정도로 움직인다 할 때 염색도 잘 되고 무늬도 좀 잘 나온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다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염색할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한 색깔로 만들어서 키트에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진색을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물을 타서 여리게 쓸 거예요. 요건 진색. 원래 이걸 퐁당퐁당 이렇게 담궈도 되는데 뿌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그 꼬마 키트에 있는 스프레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스프레이로 일단 옆에를 뿌려볼게요. 그래서 안 담그는 이유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재밌는 문양들이 막 염색이 돼서 그런데 이제 주변이 조금
많이 튀니까 가까이 있지 말고 스프레이로 먼저 이렇게 뿌려요. 나와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만 먼저 뿌려줘요. 그리고 여기 우리 샘플 보면 알겠지만 이 모서리가 진한 게 좀 예뻐서 모서리는 계속 뿌려주고 모서리 위주로 뿌려줘요. 이거는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한 번에. 그리고 요거 만들어 놓은 손잡이는 안 지저분해지도록 밖으로 빼고, 거기 있으면 튀실 수도 있겠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와. 자, 이렇게 건으로 뿌리면 조금 더 이거를 섬유 영어로 분사염이라고 해요. 분사, 이렇게 뿌리다. 그래서 얘는 하나, 이렇게 퐁당퐁당 담그는 애는 담그다 그래서 침염이에요. 쑥 담궈서 하는 거 침염. 우리 막 어려운 거를 배운다.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서 하는 거는 분사염. 그리고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애들 있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 지레프론, 쿠션 같은 거, 이거는 묘염, 묘사하다, 정밀묘사, 이런 거 묘염. 그래서 염색하는 이런 도구에 따라서 염색 기법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번지게 스카프 그릴 건데, 그건 진짜 번지는 염이에요. 염이라는 건 염색하다의 염. 그래서 요거는 분사염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튀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염색하면 좋겠어요. 너무 진하다 싶을 정도로 염색해야 안에까지 염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염료는 그냥 다 계속 뿌리는데 이거를 쉼없이 계속 뿌려줘요. 벌써 윗부분은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부분은 우리 염색한 것처럼 난 분명히 파란색 하나 뿌렸는데 밝은 파랑도 나오고 보라색도 나오고 이렇게 물에 먹는 거에 농도에 따라서 이게 염색이 틀려요. 그럼 지금은 요 모서리만 집중적으로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모서리만.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별이 생기겠죠. 하나의 팁을 주면 요렇게 접혀있는 요쪽으로 분사하기보다 요쪽을 접혀있는 부분 사이사이를 뿌려주면 염색이 잘 돼요. 까지 하고, 파란색으로만 하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는 초록색도 막 있죠. 그러면 이때 아까 우리가 만드는 초록색을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사이사이 모서리 있는 부분 중심해서.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염색이 돼요. 어디를 보여줘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들만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초록색이니까 노란색 같은 거 뿌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뿌리는 작업 이렇게 하고, 너무 초록인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위에 초록 위에 다시 파랑, 이거를 무한 반복해요. 근데 이번 뿌릴 때는 다 뿌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부분만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은 초록이랑 파랑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록 뿌렸죠, 파랑 뿌렸죠, 다시 초록 뿌려요, 다시 또 파랑 뿌려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염색이 돼서 이 안에 이 염료고 타고 흘러서 내가 모르는 자연스러운 우연의 효과로 원하는 눈을 얻을 수 있어요. 모서리만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하면 돼요. 초록 뿌렸어요. 사이사이도 뿌렸어요. 초록 너무 촌스러운데 다시 파란 겁니다. 이렇게 가면 계속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를 살짝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살짝 보여줄게요. 여기 말려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염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젖은 상태로 뒀기 때문에 이게 슬슬 타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파랑치고는 너무 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물도 사실은 하나의 염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밝게 만드는 염료. 중간 부분은 물로 이렇게 슬슬 뿌려가지고, 그러면 중간 부분은 또 밝고 이 부분은 진해가지고 열어봤을 때 모서리 부분이 이 별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또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줄게요. 이 작업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진하니까 계속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게임하고 와도 돼요. 잠깐 게임하고 와서 잠깐 중간 정도 말랐을 때 다시 그래 모서리 한 번 더, 모서리 한 번 더 이렇게 염색해 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뚱뚱한 친구여가지고 많이 먹기는 하는데 또 나름 예민한 친구여서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요. 내가 라면 2그릇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염색하고 배부르게 하고 싶은데 한 번에 1시간에 한 그릇씩 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고 지금 여기다가 진한 색깔을 계속 넣어도 배부르다고 다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상태에서 잠깐 한 15분, 20분 이렇게 게임하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말라 있거든요. 반건조 오징어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모서리를 또 공략해요. 또 그래서 이 염색이라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짜잔 그런 거는 풍덩풍덩 담궈서 하고 모양을 갖고 싶은 타이라이를 하고 싶을 때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천이 염료를 받아들일 시간, 그리고 좀 건조해서 천이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서 물에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염색을 물을 좀 먹여놨기 때문에 이 종이의 이쪽 부분은 지금 촉촉하게 젖어가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은 보면 안 젖었어요. 그러면 열어봤을 때 안쪽은 하얀색 부분이 그냥 있는 거고 이쪽은 물감들이 스물스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상태가 좋으면 요 상태로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모서리만 공략하고 땡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까? 별처럼?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 있으면 노란색 같은 거 살짝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원하면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갖고 있는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다 있으니까 뭐 남자친구들은 조금 더 파라냐 초록색을 해도 될 것 같고, 여자친구들은 요거보다 좀 여리게 하고 싶으면 진한 부분에 아까처럼 아까 우리 노란색 깜짝 놀래가지고 물 칠했더니 여려졌죠. 예, 물로 이렇게 좀 닦아내고 여기다가 노란색이나 핑크색 이런 거 포인트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다이 해가지고 나는 망해서 옷 다 버렸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말린 다음에 원단이 완전히 마르면 우리 구구단어에서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모양이 안 나서 그럼 다시 염색하시면 돼요. 다시 묶어가지고 염색하시든지,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침염이라고 하는 퐁당퐁당 다는 거 이걸 통째로 집어넣어서 바닥을 다른 여린 색깔을 염색하시면 되니까, 천염색 되게 어려운데 한번 망치면 땡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건 무한 반복으로 계속 염색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단지 밝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물을 넣어서 밝게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마르면 그 상태에서 다시 밝아지기는 어려워요. 꼭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엄마가 옆에 있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바닥 닦는 락스 같은 거 있어요. 그 락스를 물에 좀 희석해서 담그면 그 부분이 하얗게 또 색이 빠져요. 그거는 탈색이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 염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까맣기 때문에 노랑 빨강 염색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의 염색인 건데, 사람 머리는 견섬유라고 동물성 염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빨강 파랑 넣으려면 어떻게? 먼저 되게 두피가 아프게 색깔을 빼잖아요. 똑같이 요 아이도 락스에 이렇게 담그면 우리 탈색하는 것처럼 색깔이 빠져요. 그래서 혹시 너무 진하게 됐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 좀 밝게 하고 싶으면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락스에다가 락스 한 벽
그러면 물 2병 이 정도 해가지고 사이사이만 담가갖고 쓰면 되는데, 락스할 때 중요한 거는 바짝 마른 다음에 세척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갖고 다니는 내내 유한락스, 그 락스 냄새가 온몸에 나기 때문에 락스는 세척을 잘 해줘야 돼요. 혹시 탈색을 하게 되면. 그리고 탈색을 하지 않도록 여린색부터 진하게 염색을 처음에 할 때는 해야 조금 실수를 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리게 진하게, 혹시 진하게 했을 때는 물을 뿌려서 여리게, 그리고 그것도 싫고 쓰다가 좀 지루할 때는 파란색인데 가을도 오고 밤색 감성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제 노란색 줬으니까 노란색 같은 거에다가 파란색이랑 노란색 파란색 섞을게요.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이렇게 짙은 초록색 같은 거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빨간색 이거 잠깐 두고 팁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리폼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좀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올리브 그린하고 갈색 같은 색깔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다시 염색을 해서 가을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무늬는 은은하게 나오면서 나는 가을 에코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리폼해서 쓰고, 티셔츠 이런 거 저 선생님도 지금 물감 튀었잖아. 이거 끝나고 염색해야겠어요. 팔 부분 파랗게 다시 염색해서 쓰면 우리가 염색을 해서 좋은 점, 너무 예쁜 옷을 가져서 좋다,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게 있어서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서 사실은 되게 좋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해서 계속 썼던 옷을 오래 쓸 수 있는 거, 생활 쓰레기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염색이 되어 있거나 그림되어 있는 거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나씩 이렇게 염색해 쓰는 거는 지금 요거 다시 우리 부어가지고 또 그림 그릴 때 쓸 거거든요. 생활 쓰레기나 아니면 환경 오염이 많이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공예 제품이고,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리폼해서 쓰고 예쁘게 내가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공예 제품 재밌게 해보고, 요거는 아쉽게도 말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 아까 우리 삼각형 했던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 우리 집게 여기 찝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하얗게 됐다, 그지? 그래서 펴볼게요. 응? 가운데는 안 들어가서 하얗고 밖에는 초록이고 예쁘다. 자, 펴볼게요. 그리너리 삼각형. 말르면 조금 더 예쁠 텐데 조금 성급하게 뺐지만 요런 삼각형 무늬 됐어요. 자, 삼각형이 여러분이 잘 보이게 해서 선생님이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삼각형 이렇게 무늬 되어 있고, 그 아까 그 주황색 꼭지점 넣었던 부분이 삼각형 부분이 돼 있어가지고, 삼각형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부분, 가운데 부분 이렇게 접은 모양대로 은은하게 나왔는데, 지금 조금 빨리 빼서 그런데 요거 한 2시간 정도 되면 더 진하게 염색돼요. 저희가 이거 확인하려고 좀 일찍 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손수건 만드는 법까지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물감 가지고 더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보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안녕.